지도 나갈게요, 여러분들. 휴. 아까도 얘기했지만 명제가 좀 단어들이 처음 보는 단어들이 많이 나오고 생소한 어떤 느낌들이 좀 있거든요. 논리적인 어떤 그런 얘기를 하는 단원이 이제 명제 단원이에요. 명제. 이제 명제. 이 명제가 영어로는 단어 프로포지션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프로포지션 이 명제인데 간단해. 우리 집합은 아주 정확하고 명확하고 객관적인 근거에 의해서 뭔가 모아보는 거잖아, 그치? 이 명제도 정확하고 아주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참 혹은 거짓임을 판별할 수 있는 참거짓 판별이 가능한 문장이나 식을 명제라 그래. 틀렸어, 맞았어를 이제 정확하게 누가 봐도 판별해낼 수 있는 걸 명제라 그래요. 대한민국은 아시아다. 명제 아니야. 명제인 거야. 어떤 명제? 참인 명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3 더하기 5는 200이다. 명제 아니야. 명제. 어떤 명제? 거짓인 명제 이렇게 되는 거야. 고영민은 잘생겼다. 빨리 얘기해. 빨리 얘기해. 참인 명제. 자, 참 또는 이게 명제가 안 되죠? 우리 엄마는 내가 아까 전화 왔던 우리 엄마는 내가 잘생겼다라고 얘기하겠지만, 윤호는 걔 존못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사람마다 다르잖아, 그치? 그럼 이제 명제가 안 된다. 명제는 참과 거짓을 반드시 판별할 수 있어야 되고, 명제가 영어로 프로포지션이라고 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명제를 보통 소문자 P, Q, R 이렇게 써요. 예를 들어서 어떤 명제 P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가 이제 뭐 문장이나 수식을 펼치는 거야. 꽃은 이쁘다. 이딴 건 명제가 안 되겠지만은 서울은 대한민국이다. 뭐 이런 명제는 이제 참인 명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지, 그치? 참과 거짓을 확실하게 판별할 수 있는 것을 명제라고 한다. 거짓이라고 해서 명제가 아닌 건 아니야. 착각하지 마셔야 돼요. 거짓인 명제도 명제예요. 아시겠죠? 이제 명제하고 좀 반대되는 의미로 나오는 게 조건이라는 게 있어요. 조건. 여기서 이제 명제 단원에서 얘기하는 조건은 영어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컨디션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얘들 컨디션 아니지, 그치? 컨디션이라고 얘기해요. 컨디션은 조건은요. 참거짓이 판별이 불가능해. 참 또는 거짓 판별이 불가능한 거야. 그런 수식이나 문장을 얘기해. 불가능하다는 얘기는 영원히 불가능한 건 아니고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거든요. 얘도 예를 들어 PQ 이렇게 쓰는데 X 더하기 5는 3이다. 요거는 이제 요 조건이 참이 되려면 X 값이 몇이면 돼요? 마이너스 2면 참이죠. 마이너스 2를 제외한 X값에 대해서는 뭐가 돼? 거짓이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참도 되고, 될 수도 있고, 거짓도 될 수 있는 걸 조건이라 그래. 참거짓 판별이 불가능하죠, 그쵸? 명제하고 환상으로 나오는 게 이제 조건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조건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조건 얘기는 왜 하시냐? 이제 조건을 갖다 막 이어붙여가지고 명제를 만드는데, 그 이전에, 일단 명제와 조건 두 개가 있다라고 일단 이해를 하셨다면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막 중요한 것들 좀 얘기를 할게요. 첫 번째는 진리집합이라는 걸 얘기하겠습니다. 단어 명칭 자체가 지금부터 나오는 게 굉장히 고리타분한 느낌이 있고 새로운 것들이 계속 튀어나와요. 자, 진리집합은 뭐냐면은 얘들아, 명제가 아니지. 조건이 조건이
참이 되도록 하는 녀석들의 집합이야. 원소들의 집합이야. 다시 진리집합은 조건이 참이 되도록 하는 원소들의 집합이거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조건은 참도 될 수 있고 거짓도 될 수 있다 그랬어. 근데 참이 되는 상황을 만들어주는 그런 X값을 모아놓은 거, 여기서는 X값이겠지? 그런 것들을 모아둔 것을 우리는 조건이다 이렇게, 진리집합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예를 들어서 X제곱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4는 0이라는 조건이 있다. 얘는 참도 될 수 있고 거짓도 될 수 있는데 참이 되게끔 하는 녀석들만 모아둔 걸 우리는 진리집합이라고 얘기한다고. 보통 조건에 소문자 P, Q, R이 붙으면은요, 얘에 대해서 대문자를 쓴 걸 보통 진리집합으로 이렇게 써요. 그러면 요 조건이 참이 되게끔 하는 원소가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2니까 요것들을 모아둔 것을 갖다가 우리는 진리집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참이 되게끔 해주는 녀석들이다 이렇게 진리집합. 강호 기억나지 그치? 이게 진리집합에 대한 얘기예요. 여기까지 괜찮죠? 계속 새로운 걸 소개한 다음에 알아야 될 것들을 소개한 다음에 융합을 할 거야. 아시겠지? 자, 이제 부정을 하겠습니다. 부정. 네거티브 부정하는 거거든요. 명제도 그렇고 조건도 그렇고 부정이라는 걸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떤 명제 P가 이렇게 있어요. 얘가 참인지 거짓인지는 일단은 모르겠지만은 내가 제시를 안 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갈게. 예를 들어서 뭐 할까? 3은 자연수이다. 자연수이다. 라는 명제가 있다 치자.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죠, 그렇죠? 그럼 얘를 이제 부정을 해버린다라는 것은 얘는 참인데 얘를 통해 가지고 어떤 거짓인 명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 문장 성분이나 이런 거를 부정을 해야 되거든. 국어 수업을 좀 해야 되는데 이 부정은 보통 어떤 것들을 건드리냐면 너네 느낌적으로는 알잖아. 고영민은 남자다의 부정이 뭐겠어? 아예 반대로 얘기해 버리는 거야. 고영민은 남자가 아니다가 맞죠, 그렇죠? 고영민을 부정을 해가지고 막 다른 사람 얘기하고 이럴 필요는 없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보통은 서술어를 부정을 하시고요. 이게 명제 부정은 서술어. 그 다음에 관형어라고 하는 것을 부정을 한다 이렇게 알고 계세요. 관형어. 이 관형어 원이 이따 설명할 거야.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문장으로 됐을 때는 서술어 관형어를 부정하는 거고 주어나 이런 거는 부정을 하지 않는다 이거야. 사실 그래서 얘 부정을 하면 이제 P에 대한 부정이니까 여기다가 물결표를 이렇게 쓰시거든요. 부정 명제를 하는 거야. 이거 어떻게 읽냐면은 not P 이렇게 읽어요. not P 이렇게 읽어요. not P. P가 아니다. 이렇게 써보자고 이렇게. 3을 부정해가지고 딴 숫자를 쓰는 게 아니야. 3은 자연수가 아니다. 요게 이제 명제 P의 부정 명제가 되는 거예요. 당연히 거짓이죠, 그렇죠? 이 부정이란 말이에요, 부정. 그래서 부정하는 여러 가지 스킬들을 좀 알고 계셔야 되는데 이 문장 형태로 나오면은 서술어나 관형어를 부정해 주시고요. 수식으로 나온 명제 같은 것들은 이제 좀 스킬들을 좀 아셔야 돼. 수식으로 나온 것들의 부정 스킬들을 좀 나열을 좀 해볼게. 수식으로 나왔을 때 부정은 일단 등호의 부정은 뭐겠어요, 여러분들? 뭐 써버렸네. 등호의 부정은 뭐겠어요? 등호에다 이렇게 사선 그어버리는 게 등호의 부정이에요. 조건도 부정을 해야 된다 그랬어? X는 5이다의 부정이 뭐인 거야? X를 부정해서 Y로 만들어? 아니야. 요렇게 거짓 부정이 되는 거야. 아시겠죠? 너네 부등호의 부정은 어떻게 될 것 같아? 요런 식으로 나와 있는 녀석의 부정은 어떻게 될 것 같아? 뒤집어 주는 것뿐만 아니라 등호 없으면 달아줘야 돼. 원래 부등식에 등호가 있었다면 부정을 때려버리면 뒤집고 등호 떼주는 거야. 이런 식이야. 알겠지? 수식 부정은 이런 식으로 계속 가셔야 돼. 알겠죠? 그 다음에 문장 성분도 좀 가보자고. 초과의 부정은 뭐일 것 같아? 초과는 크다잖아. 그러면 초과의 부정은 뭘까요? 이하가 되겠지. 아주 좋아. 그러면은 미만의 부정은 이상 이렇게 되는 거지. 이 부정 관계에 있고 이렇게 관계가 돼버리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여러 가지 부정이 있어요. 계속 좀 써볼게. 그리고의 부정이 뭐냐면 또는이에요. 또는. 우리 집합에서 그리고는 교집합을 얘기했거든요. 또는은 합집합을 얘기했거든요. 이게 부정관계가 돼요. 여러분들. 교집합과 합집합. 드무르간에서도 뭔가 부정관계의 느낌이 났었잖아요. 여집합 막 이러면서, 그죠? 그리고는 또는과 부정관계를 가지는. 그리고 아주 중요한 부정관계. 모든이라는 관형어가 있으면은요, 모든과 어떤은 또 이제 부정관계야. 모든 사람은 죽는다. 부정해 볼게. 그럼 모든은 부정이 뭐라 그랬어? 어떤. 사람은 부정해 안 해? 그거 안 해. 주어잖아, 그치? 사람에서 무생물? 안 한다고. 그럼 모든 사람은 죽는다의 부정은 어떤 사람은 죽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모든 사람은 죽는다는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참이죠. 누군가는 언젠간 다 죽어, 그지? 그럼 어떤 사람은 죽지 않는다. 이게 무슨 뜻이야? 죽지 않는 영생의 삶을 사는 사람도 있나? 인류가 아직까지 알기로는 없어, 그치? 이렇게 부정관계에 있는 것들을 좀 알고 계시면 되겠다. 쌤이 여기서 소개 안 한 부정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일단 뭐 요 정도 알면 되겠고, 이제 문제 풀면서 계속 추가 설명 들어갈게. 알겠지? 굉장히 복잡한 부정이 많아요. 여기까지 됐나? 이제 그러면은 지금까지 배웠던 것들을 좀 결합해가지고 추가적인 얘기를 좀 할게. 우리 명제랑 조건 배웠고요. 조건이 참이 되게끔 하는 그런 것들을 모아둔 걸 이제 진리집합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부정은 어떤 조건이나 명제를 이제 반대로 얘기하는 것이다. 그런 것이다. 하나 더 얘기해야겠다. 얘들아, 그러면은 만약에 이 조건이 혹은 명제가 참이 되게끔 하는 집합을 진리집합이라 그랬잖아. 그럼 이 녀석의 부정명제가 참이 되게끔 하는 진리집합은 어떻게 부르면 될까요? 얘가 참이 되게끔 하는 게 요거야. 그럼 요거의 부정은 뭐가 되겠어요? not p가 어떻게 되겠어요? 일단 쓰시면은 x제곱은 x제곱 빼기 4는 0이 아니다잖아, 그치? 그러면 제곱해서 4를 뺀 게 0이 안 되는 것들을 모아둔 걸 거 아니야? 그러면은 2랑 마이너스 2를 제외한 모든 것들이 될 거 아니야? 부정명제의 진리집합은 원래 명제의 진리집합이 뭐가 되는 거야? 여집합들이 너의 진리집합이 되는 거야. 이해되겠죠? 전체 집합이 상정이 돼 있다면. 여기까지 괜찮니? 계속해서 가볼게. 이제 명제하고 조건으로 다시 되돌아가서 조건명제라는 게 있어요. 조건명제. 이제부터 조금 어려워져요. 조건명제는 영어로 conditional proposition 이렇게 얘기를 해. 자, 조건은 그 자체로 참과 거짓을 판별할 수 있다, 없다? 저런? 조건이요? 그 자체로 판별할 수 있어, 참 거짓을? 안 돼, 그지? 하지만 명제는 참 거짓을 판별할 수 있어야 되는 녀석이야, 그지? 조건 명제는 뭐냐면은 조건들을 가정과 결론이라는 형태로 이어붙여서 참 거짓을 판별할 수 있는 명제를 만들어주는 걸 조건 명제라 그래. 자, 어떤 조건이 있어요? P는 X는 5이다. 자, 조건 Q. X제곱은 25이다. 이렇게 돼 있어. 자, 봐봐. 참거짓 둘 다 판별이 안 돼. 근데 여기서 하나를 가정, 그리고 하나를 결론이라는 형태로 묶어가지고 조건을 연결시키면 명제가 되더라 이거야. 가정도 그냥 가정이 아니고요. 참이라고 가정을 해야 돼요. 참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너가 참이니? 라고 물어보시는 게, 혹은 거짓이니? 물어보시는 게 조건 명제가 되는 거야. 자, P를 가정, 그리고 Q를 결론으로 해볼게. X가 5라고 한다면, 뭐뭐이면 X제곱은 25입니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이제 조건 명제야.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참이죠. X가 5래. X 무조건 5래. 제곱하면 25가 되니까 이런 명제는 조건 명제라고 부르고, 참이다, 거짓이다? 참이다. 그러면 여기다가 참인 조건 명제는 화살표에다 동그라미 이렇게 치기도 하고요. 혹은 이렇게
이선 화살표를 써서 표시하기도 합니다. 이러면 이제 참이다 이런 뜻이야. 가정과 결론을 바꿔볼까요? x제곱이 25라고 한다면 x는 5입니다. 이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이지. 왜? x가 뭐일 수도 있어? 마이너스 5였을 수도 있잖아. 그치? 이 거짓이면 이렇게 나타내시면 돼요. 되겠어요? 아, 그래서 조건 명제라는 것은 어떤 조건 P가 참이라고 가정했을 때 어떤 조건 Q도 참이 되는가? 요거를 이야기하시고요. 만약에 얘가 참이야. P면 Q에다가 참이야. 그럼 이렇게 나타내거나 이선 화살표로 나타내는데 참이 되기 위한 진리집합 간의 포함 관계를 아셔야 돼. 당연히 이 녀석의 진리집합 P가 이렇게 있으면 너의 진리집합이 이 녀석의 진리집합에 뭐가 되면 되냐면 부분집합이면은 이 조건 명제는 항상 참이게 돼요. 잘 생각해봐. 어떤 사람을 딱 뽑았어. 임의로. 근데 그 사람이 잠실 주민이야. 그럼 그 사람은 대한민국 사람이다. 맞아, 틀려? 맞지? 잠실 주민이라면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맞죠? 잠실 주민의 진리집합, 잠실 주민 집합이 대한민국 국민 진리집합의 뭐니까? 부분집합이니까. 근데 반대로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잠실 사람이다. 맞아, 틀려? 틀리지, 그치? 여기 어디 전라남도 강진 사람일 수도 있고 제주도 사람일 수도 있고 모르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조건 명제가 참이라는 얘기는 가정의 진리집합이 결론의 진리집합에 부분집합이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부분집합이 아니라면 거짓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P면 Q에다가 참인 모델은 요거 또는 뭐가 있냐면은 둘의 진리집합이 완벽하게 똑같으면 돼요. 완전히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도 상관없거든요. 그래도 참이거든. 물론 이때는 P면 Q이다도 참이고 Q면 P이다도 참이겠지, 그치? 이해되겠어요? 되십니까? 이렇게 참인 모델은 두 개가 있다 항상 알아두셔야 돼요. P면 Q에다가 거짓인 모델은 무지하게 많아. 부분집합이 아니라서 그럴 수도 있고 서로서라 그럴 수도 있고 이상하게 얽혀서 그럴 수도 있고 거짓인 모델은 무지하게 많으니까 딱히 정형화된 모델은 없어. 여기까지가 일단 필요한 수업입니다. 1차적으로. 이따 좀 조금 더 해야 되고 3단 논법, 대우, 필요 조건, 충분 조건, 이런 명칭 자체가 오늘 새로운 게 많이 나와, 용어가. 자, 일단 여기까지 필요한 게 있으면 좀 정리를 하시고요. 이제 문제 풀어보러 갈게요. 조금 풀어보고 또 수업하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갈게요. 현사 부질 꺼줄래? 가보자. 처음에는 쉬워요, 여러분들, 명제도. 다음 문장 또는 식의 부정을 말하래. 부정. 반대 얘기해보라. 1번부터 가볼까요? 루트인은 유리수이다의 부정을 얘기하래. 일단 루트인은 유리수이다라는 건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거짓이지, 그치? 그럼 일단 부정은 참이 돼야 되겠네? 부정을 얘기해보자. 루트인은 유리수이다의 부정은 루트인은 유리수가 아니다야. 무리수이다라고 하면 안 돼요. 유리수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 참이죠, 그죠? 2번, 이는 소수가 아니다. 일단 거짓이에요. 이는 소수다. 부정명제 이는 소수다 하면 참이 되겠지, 그치? 쉽죠? 3 더하기 5는 7이다. 거짓이에요. 부정은 어떻게 되겠어요? 요거만 그려주시면은 부정이 되는 거야. A는 0 또는 B는 0. 야, 이거 부정 잘해야 돼. A는 0 또는, 쌤이 아까 또는의 부정은 뭐라 그랬지? 그리고라 그랬지, 그치? 이 녀석의 부정을 해보겠어요. 이 녀석의 부정을 하면 또는은 2고 그리고로 바꾸는 건 맞는데 요 각각의 수식 부정도 해야 되는 거니까 A가 0이 아니고 B도 0이 아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자, 5번도 중요해요. 5번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의 부정이래. 얘들아, 얘는 부정을 정확히 하려면은 요렇게 변환해서 부정하셔야 돼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x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 이거거든요. 정확하게 쓰면은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 그럼 요거에 부정을 한다면은 각각 부정 다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 부정해 볼게요. 어떻게 됩니까?
x는 0보다 작거나 같거나 또는 x는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얘는 또 좀 쉽게 부정하려면은 수직선상에서 하는 방법도 있어. 이 녀석 자체의 진리집합이 수직선상에서 0부터 1까지 이렇게 된 상황인데 쌤이 부정의 진리집합은 원명제의 진리집합의 여집합이라 그랬지. 그러니까 여기 제외하고 쫙 부정명제의 진리집합이 되는 거야. 그러면은 여기부터 여기까지 해서 0을 데리고 있으면 되겠고요. 다시 1부터 해서 요만큼 가는 거잖아요. 그치? 그래서 0보다 작거나 같거나 1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이 또 진리집합이 된다. 이렇게 보셔도 되는 거예요. 되시겠죠? 6번 또는 나왔네요. 그래 부정해봐. 얘 부정하면은 뒤집은 다음에 부등호 떼줘요. 마이너스 1보다. 그 또는이니까 이고 x는 작거나 같다 1보다. 근데 얘는 이제 한 방에 또 합칠 수가 있지.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이제 부정을 한 명제가 되는 거지. 조건이 되는 거지. 됐나요? 돼야 안 돼요? 졸리면 뒤로 가서 일어나서 좀 들으시고요. 자, 전체 집합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 PQ가 각각 이렇게 돼 있어. 다음을 만족하는 집합을 구하여라. 그러니까 진리집합 구하라는 얘기야. 자, 먼저 P집합을 갖다가 원소나열법으로 씁시다. P 조건에 진리집합 라지 P. 그럼 1, 2, 3, 6 이렇게 써주시고요. 조건 Q의 집합을 Q 이렇게 2 이상 6 미만의 X래. 그치? 그럼 2, 3, 4, 5 이렇게 되겠네요. 여기까지 해놓고 찾아보자고. not P의 진리집합 찾으래. not P는 P의 부정이니까 6의 약수가 아닌 것을 찾아줘라 이렇게 되는데 쌤이 원명제와 부정명제의 진리집합의 관계는 여집합 관계라 그랬지. 그러면은 P의 여집합이 지금 P의 여집합이 1번의 답이 되는 거야. 그치? 그럼 이 녀석의 여집합이니까 1, 2, 3, 6 빼면은 4, 5, 7이 들어가시면 되는 거겠죠. 너네 너무 쉬워서 그러지? 현서 되니? 윤호 돼? 2번 not Q래. 그러면 Q의 여집합 찾으라는 얘기야. 어떻게 되겠어? 1, 6, 7 이렇게 되겠네. P, 2고 Q. 얘들아 2고는 뭐라 그랬어? 집합 연산기호로? 교집합이라 그랬어. P, 교, Q를 찾으시면 돼요. 너와 너의 교집합 찾아라. 2하고 3이 되는 거예요. 상당히 졸립지. 자, 4번 또는은 뭐라 그랬습니까? 합집합으로 연결시켜 주셔야 된다라고 그랬어. 너와 너를 합치면 되겠네. 1, 2, 3, 4, 5, 6 이렇게 되는 거예요. 5번 P 또는 not Q래. P 또는 not Q. P 오시고 또는 합집합 not Q, Q의 여집합 이거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Q의 여집합 찾아가지고 P랑 합쳐주시면 되겠죠. 어려운 거 있니? not P이고 not Q P의 여집합이고 Q의 여집합 찾으시면 되는데 스킬 한 번만 쓰자면 P 합 Q에 뭘 찾으면 되겠다? 여집합 찾아주시면 되겠지. 왜? P 합 Q는 찾아놨어요. 4번에서 찾아놨으니까 그거의 여집합을 찾아주시면 되겠지. 드모르간 법칙 쓴 거야. 되시죠? 넘어갈게요. 다 안 찾고 넘어가겠다는 얘기야. 참가집 판별하는 거 나왔네요. 참 빨리도 나온다. 자, 조건명제예요. X가 3의 배수면 X는 6의 배수이다.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이죠. 발레. 거짓인 이유를 밝혀주는 것을 갖다 발레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 발레. 거짓임을 반증해주는 예라는 거거든요. 이 발레도 아주 중요한 거예요. 발레 찾는 것도. 자, 1번의 발레는 뭐인가요, 여러분들? 거짓. 아니, 그러니까 1번이 거짓이라며. 대표적으로 거짓임을 만족해주는 X가 누구야? 3이죠, 그쵸? 9도 될 것이고, 그치? 그런 것들이 발레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2번.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0이면 x는 1이다. 요거 맞아요? 틀려요? 거짓이야? 일단 인수분해하면 x 마이너스 1의 제곱은 0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요걸 만족하는 x가 뭐야? 1이네. 그럼 x가 1이면은 x는 1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는 거야, 얘는. 참인 거예요. 참. 3번. 사의 약수는 모두 짝수이다. 거짓. 누구 때문에? 1. 그렇지. 이거 아까 내가 했던 거네. x제곱이 25이면 x는 5이다. 거짓. 발레. 마이너스 5가 발레가 되는 거야. 5일 땐 참이잖아, 그지? 자, 5번. 정삼각형은 이등변 삼각형이다. 참이죠, 그쵸? 거꾸로 얘기하면 이등변 삼각형은 정삼각형이다 이러면 거짓이지, 그치? 자, 모든하고 어떤 나왔네요, 얘들아. 모든하고 어떤 나와서 모든하고 어떤이 나오면은 그 녀석들도 부정을 해주셔야 된다. 모든과 어떤 그 자체가 너네들은 부정관계다. 이건 좀 찬찬히 해볼게. 자, 얘들아, 모든이라는 것을 이제 수학적으로 쓰는 기호가 있거든요. 모든이 0으로 바꾸면 뭐겠어? 올이잖아, 올. 어떤 알파벳으로 시작해? A로 시작해서 이렇게 된 걸 쓰면 이게 모든이라는 뜻인데요. 잘 안 쓰, 대학 과정에서나 쓰고 고등 과정에는 없다. 어떤은 또 어떻게 쓸까요? 어떤의 기호는 뭘까? 어떤의 의미를 잘 생각해 보면은 어떤이라는 것 자체가 만족하는 게 하나만 있으면 되거든. 어떤 사람은 죽지 않는다. 이 명제가 거짓이지만은 어떤이라는 것 자체가 수많은 80억 인구 중에 단 한 명이라도 안 죽는 사람이 영생의 삶을 산다면 그 문장은 참이 되는 거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존재성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어떤의 뜻이야. 존재하느냐, 안 하느냐야. 어떤 사람은 죽지 않는다. 라는 얘기는 이꼴 죽지 않은 사람이 존재하는가? 그럼 참이란 얘기잖아요. 그치? 존재한다. 영어로 뭐겠어요? exist잖아요. 요렇게 생긴 거였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이런 얘기인데요. 나중에 쓰면 이거 모든 어떤 쓰기 귀찮아서 쓸 수도 있으니까 미리 얘기해 드리는 거야. 자, 여기 보세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x제곱은 0보다 크다. 자, 일단 참 거짓부터 해보자. 얘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이지? 누구 때문에? 그래, 0 때문에 거짓이야. 그럼 얘를 부정을 할 거예요. 너를 부정을 해가지고 참이 되는지 한번 볼 거라고. 자, 해보자. 모든 부정해야 돼. 어떤 실수 부정해가지고 허수 아니야? 그런 거 부정 안 해? 실수가 아니죠. 아니야, 그것도 부정 안 해. 가만히 냅두는 거야. 실수 x가 주어야. 바꾸면 안 되는 거야. 알겠어? x 부정해서 y? 아니야. 어떤 실수 x로 그냥 그대로 가는 거야. 윤호 이해됐니? 뒤에 결론 부정은 해줘야죠. x제곱이 0보다 크다의 부정은 해줘야 돼. x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어떤 x에 대해서 x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대.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지. 쌤이 어떤이라는 건 존재성에 대한 얘기라 그랬어. 만족하는 게 단 하나라도 있으면은 참이야. 만족하는 게 마침맞게 단 하나 있지. 뭡니까? 0일 때잖아. 그치? 근데 0을 재면 어떤 것도 만족을 하지 않더라도 어떤이라는 녀석은 존재성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참이 되는 거예요. 원명제가 거짓이면은 부정명제는 참이 돼야 되는 거예요. 헷갈리지 마세요, 얘들아. 자주 이제 헷갈리는 학생들 때문에 자주 이제 좀 써주는 건데, 현서야! 자, 한번 해보자고. 대한민국 남자는 군대에 간다. 부정해보자고. 일단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이죠. 군대 안 간 남자 있잖아. 얘는 거짓이야? 그럼 얘를 부정해서 참이 나와야 돼? 자, 관영어 소수로가 이쪽이에요. 그래서 부정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떤, 이렇게 부정하는 거예요. 부정. 대한민국 부정해? 북한 막 나와야 돼? 아니지. 대한민국 그대로 가는 거야. 대한민국 남자 부정해, 여자? 아니야. 주어는 그대로 가는 거야. 군대 부정의 사회? 아니죠? 군대 그대로 쓰는 거야. 간다는? 가지 않는다 해줘야 돼. 가지 않는다 해야지. 헷갈린다. 자, 어떤 대한민국 남자는 군대에 가지 않는다. 바꿔서 말하면 군대에 가지 않는 대한민국 남자가 한 명 이상은 있다.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죠. 이렇게 부정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좋습니다. 계속해서 가볼게요. 그러면 2번으로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x제곱은 2x다. 이 자체로 참이야, 거짓이야? 어떤은 존재성에 대한 얘기야. 참이지. 이거 만족하는 거 무려 몇 개나 있어, 진리집합이? 두 개나 있어. 0과 2 두 개나 있단 말이야. 근데 만족하는 하나라도 있으면 참이라며, 그치? 참이란 말이야. 참. 부정해볼게요. 부정하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내가 시그마 같이 쓰고 있지, 디귿을?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x제곱은 2x가 안 된다. 뭘 집어쳐넣어도 안 된대. 거짓이죠, 그쵸? 부정한 거고 거짓이라고 얘기해야 돼. 자, 또 밑에 것도 해볼게. 2번. 모든 여학생은 남자친구가 있다. 당연히 거짓이죠. 그러면 이제 부정명제는 참이 돼야 되니까 해보자. 쭉 말로 해볼게. 어떤 여학생은 남자친구가 없다. 이렇게 됐겠죠, 그죠? 이거 부정하면 안 돼. 어떤 남학생은 여자 친구 아니면 남? 아니지, 그치? 서술어랑 맨 앞에 관형어만 부정해주죠. 어떤 중학생은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않는데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지? 고등학교 안 간 애도 있어요? 진짜 있잖아, 그치? 부정하면 모든 중학생은 고등학교에 진학한다. 거짓이죠, 그쵸? 역대우 하겠습니다. 부정하실래? 현서야, 너 눈이 진짜 반쯤 감겨 있는데 뒤로 한번 서서 듣는 거 어때? 안 돼? 안 보여. 자, 갑시다, 여러분들.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오늘 필요 조건, 충분 조건까지 해야 되거든. 자, 명제에 대우. 벌써 또 처음 보는 단어야. 대우? 진짜 짜증나, 그치? 얘들아. 역대우가 뭐냐면 조건 명제를 가지고 노는 거예요. P면 Q이다라고 하는 조건 명제를 가지고 노는 건데, 이 중요한 게 누구냐면 대우예요. 대우가 중요하거든요. 너네 대우전자라고 알아, 예전에? 모르니? IMF 때 자, 얘들아, P면 Q이다라는 조건 명제가 있다. 참인지 거짓인지의 여부는 중요하지 않아, 아직은. P면 Q이다가 참인지 거짓인지도 모르겠는데, 이게 원명제다 이렇게 얘기해요. 원명제, 원래 명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원래 조건 명제로부터 여러 파생적인 명제들을 탄생시킬 수가 있는데, 그 각각을 갖다 역이라고 불리는 녀석이 있고 대우라고 불리는 녀석이 있어요. 먼저 역은 쉬워. P면 Q이다의 역이 뭐냐면은 가정결론 바꿔버리는 거. 역지사지할 때 그 역자야. Q이면 P다에 대한 얘기야. 아까 얘기했지. 잠실 주민이면 대한민국 사람이다. 원명제야. 역명제가 뭐겠어요? 대한민국 사람이면 잠실 사람이다. 그게 역명제야. 이래? 대우가 중요합니다. 대우 명제. 대우는 가정과 결론을 바꾼 게 역이라면은 가정과 결론을 바꾸면서 각 조건들을 부정까지 해준 걸 대우라고 얘기를 해. not Q이면 not P입니다. 요게 이제 대우야. 대우. 여기서 조금 생각을 막 하는 친구들은, 선생님 그럼 P면 Q이다에다가 그냥 그대로 부정 붙인 거는 안 쓰나요? not P면 not Q이다 이런 건 없나요? 내가 니들 나이 때는 있었어. 내가 니들 나이 때 수학 배울 때는 E라고 불리는 게 있었어요. E라고 불렸어. not P면 not Q이다 이 있었어. 근데 삭제됐어요. 크게 의미도 없고 쓸데기도 없어가지고. 자, 여기까지 이해됐죠? P면 Q이다의 역은 Q면 P이다. 대우가 뭐 특이했어? 부정하면서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얘가 왜 중요한지를 설명을 할게요. 자, 봐봐. P면 Q이다가 참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P면 Q이다가 참이야. 그러면은 전체 집합 내에서, 얘들아 봐봐. 전체 집합 내에서 조건 P의 진리 집합인 P집합이 조건 Q의 진리 집합인 Q집합에 무슨 집합이어야 된다 그랬어? 부분 집합이어야 된다 그랬지? 요 상황이면 참이라고 해서 같은 집합일 수도 있어요, 지금? 요 상황이면 참이라고 그랬단 말이야. 그러면은 P면 Q에다가 참이라고 가정을 했을 딱 이 상황이라고만 해볼게. 같은 집합 아니야?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역 Q이면 P다의 참 여부와
not Q이면 not P이다. 대우 명제의 참거짓 여부를 한번 볼 거야. 자, 보세요. 먼저 Q이면 P이다가 참이려면은 이 녀석의 진리집합인 Q집합이 이 녀석의 진리집합인 P집합의 부분집합이라 그랬는데 지금 부분집합이 아니야? 아니지, 거짓이야. P면 Q이다가 이 상황 때문에 참이라면 영명제는 무조건 거짓이야. 여기 도넛 모양 이 부분이 발레가 되는 거야. 졸려도 조금만 참으세요. 아직 할 게 좀 많아. 서인이도 졸리면 뒤에 가서 일어나죠. 얘 한번 볼게. 만약 얘가 참이라면 이 녀석의 진리집합인 Q의 여집합이 이 녀석의 진리집합인 P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이면 되거든요. 부분집합이면 되거든요. 확인해볼까? Q의 여집합 뭔데? 요 바깥 테두리 이 부분이야. P의 여집합은 바깥 테두리 포함해서 여기까지 이만큼이잖아. 부분집합 돼? 안 돼? 된단 말이야. 저번 시간에 집합 얘기하면서 설명했는데 애초에 P가 Q의 부분집합, Q의 부분집합이면 여 때리면 뒤집히는 거 설명해 드렸었죠. 그런 거로 원명제가 참이면 대우명제는 죽었다 깨어나도 참이야. 참을 같이 가져가야 돼요. 무조건 참을 같이 가져가야 돼. 원래 명제가 참이야? 대우명제 무조건 참이야. 이해돼요? 여기까지 이해돼? 자, 그럼 봐봐. P면 Q이다. 원래 명제가 원명제가 그 짓이야. 그 짓이야. 원명제가 그 짓이면은 그 짓인 모델은 무지하게 많다 그랬지? 대체 벤 다이어그램 추론을 할 수 없다라고 쳐보자고. 그 짓인 거는 얘네들이 완전히 동떨어져서 그 짓일 수도 있고요. 이렇게 애매하게 걸쳐 있어도 그 짓이야. 막 이렇게 부분집합 관계가 이렇게 돼 있어서 그 짓일 수도 있고요. 도당체 그 짓이라 그랬을 때는 각각의 진리집합을 완벽하게 해석하지 않는 이상 일단 벤 다이어그램 상으로 추론은 안 된다라고 치자고. 그래서 이때도 Q이면 P다를 갖다 생각을 해봤을 때 아까 원명제가 참이면은 이 상황 때문에 참이라면은 무조건 영명제는 거짓이라 그랬잖아. 그러면은 선생님 반대로 생각해서 원명제가 거짓이면 역은 참이겠네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아니야, 몰라. 역은 몰라. 왜냐하면 왜 거짓인지를 모르니까 몰라. 원명제하고 영명제는 이런 관계라고. 알겠어? 다만 대우명제 not Q이면 not P이다. 얘는 무조건 거짓이에요. 왜요, 선생님? 애초에 얘가 거짓인 모델의 반대가 참인 모델 이거밖에 없잖아. 그럼 이게 참인 모델도 이거밖에 없다고. 그래서 이 모델을 벗어났으니까 네가 거짓이야? 얘도 무조건 거짓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말해서 대우명제는 원명제하고 참거짓을 같이 가져가. 항상 같이 가져가. 근데 역은 원명제의 참거짓 여부에 따라서 참거짓이 결정지어지지는 않아. 다만 그래도 세부적으로 본다면 원명제가 참이야? 근데 요렇게 참이야? 그러면은 역은 거짓이야. 원명제도 참이고 역명제도 참인 때가 있어요. 그거는 참이긴 참인데 둘이 완벽하게 같은 집합이라서 참인 때가 있어요. 아시겠어요? 아시겠어요? 대우명제가 뭘 가져간다? 원명제와 참거짓의 여부를 똑같이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럼 구태여 그딴 걸 왜 만들었는데요? 이 대우명제는 보통 어떤 때 쓰냐면 나중에 이제 증명을 할 때 쓰는데 원명제에 무엇이 아니다 요런 거, 그 다음에 또는 원명제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이상 이하 적어도 요딴 얘기가 들어가잖아. 원명제 속에 이딴 얘기가 들어가면은 우리의 사고를 복잡하게 만든단 말이야. 그래서 그땐 대우명제를 써서 참거짓을 판별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볼까? x가 a가 아니면 x제곱 빼기 9는 0이 아니다. 요걸 만족하는 a 값을 구해줘.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야. 바꿀게요. 가정결론을 바꿀게요.
이걸 참으로 만드는 A 값을 찾아달래. 서연아? 봐봐. 제곱해서 빼기 구로 해서 0이 아닌 것들부터 막 생각해야 되니까 그걸 빠개져 안 빠개져? 빠개진단 말이야. 너는 똑똑해. 야, 잘하고 있는데 더 쉽게 생각할 수 있다고. 얘가 만약에 참이 되게끔 한다면 요거의 대우명제도 참여해야 된단 말이야. 그럼 이제 데리고 와봐봐. x가 a가 아니다 그랬으니까 x가 a이면 x제곱 빼기 9는 0이 되게끔 참이 되게끔 하는 a를 설정해줘 이렇게 되는 거야. 어떻게 생각하기가 한결 편해진다고. 그럼 뭐야 유노마이대로 플러스 마이너스 3제곱 쳐놓으면 되는 거야. 그럼 참이 되는 거야. 요런 때 이제 대우명제를 쓰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마지막 이제 진짜 또 새로운 어떤 용어가 나오는데 요거 좀 정리해 두셔야 되겠지 이따가 그치? 여기다 그냥 바로 이끌어 갈게. 자, 충분 조건. 벌써 또 짜증내. 또 새로운 명칭이야. 충분 조건, 필요 조건, 필요 충분 조건. 요런 얘기가 나와요. 조건에 대한 얘기야. 계속해서 조건에 대한 얘기, 컨디션에 대한 얘기라고. 충분 조건, 필요 조건, 필요 충분 조건.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근데 여기까지만 하면 오늘 끝낼 거야. 여기까지만 하면 어려워요. 근데 별로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외워야 돼 또 결국은. 자, 일단은 충분 조건부터 얘기할게. 충분 조건은 뭐냐면 이렇게 기억하세요. 참이 되기에 충분한 조건이야. 참이 되기에 충분한 조건이거든요. 누구 왔는데? 단우야 402호 가서 공부하고 있어. 뭐가 되기에? 참이 되기에 충분하다. 가정 상황은 P면 Q이다가 참인 상황 속에서 출발해요. 무조건 참인 상황 속에서 출발해. 그러면 진리집합 간의 포함 관계가 어떻게 된다 그랬어? 누구의 진리집합이 누구의 진리집합의 무슨 집합이야? 아무도 대답 안 할 거야? 얘의 진리집합이 뭐다?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 잘 들어! 딱 이 상황 속에서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이 모두 설명이 돼요. 자, 봐봐. 딱 이 상황이라면 P면 Q이다가 참이니까 P는 Q가 되기에 충분하죠. 그쵸? 참이 되기에 충분하죠? 그래서 이 상황을 갖다가 P는 조건 Q이기 위한 뭐라고 부르냐면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불러요. 다시 딱 이 상황이야. 이 상황을 그냥 머릿속에 때려박아버려. 이 상황이라면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야. 뭔가 좀 덩어리가 자꾸 얘는 크니까 안으로 들어가기에 충분하잖아. 서윤아!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야. 그럼 이 상황 속에서 필요 조건도 나옵니다. 필요 조건은 요 그림상에서 필요 조건이라는 건 뭐냐면 당연히 누가 누구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겠어요? Q는 얘는 P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다? 대답. 필요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Q이면 P이다는 참이야 거짓이야 지금? Q이면 P예요. Q이면 P이다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이죠? Q라고 해서 P야? 아니지. 도넛 모양의 발레가 생기잖아. 거짓이란 말이야. 근데 딱 이런 벤 다이어그램 상으로 진리집합이 표현되면은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Q가 P 안으로 막 들어가고 싶어. 막 들어가는데 덩어리가 크잖아. 이게 뭐가 필요하겠어요? 다이어트가 필요하다. 얘가 얘기면 필요 조건이 되는 거야.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 되는 거야? 충분 조건이 되는 거야. 그래서 기본적으로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Q이면 P이다는 거짓이야.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라고 그러면 P면 Q이다는 기본적으로 참이야. 아시겠어요? 이게 세트로 같이 묶여서 돌아다녀야 돼. 알겠지? 윤호 이해돼? 안 된다고? 네. 어떤 부분이? 필요 조건이 뭔지 필요 조건. 딱 이 상황이라니까? 근데 왜 필요 조건이라고 해요? 그렇게 부르기로 했어.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필요 조건이 Q가 P 되기 위해서
Q가 P만큼 작아져야 되는 거예요. 참이 되려면 뭔가가 좀 덜어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세요. 왜 필요 조건이라고 부르냐면은 그건 그렇게 부르기로 했으니까 어쩔 수 없어. 네가 다르게 부르고 싶어도 어쩔 수 없어. 필요 조건이라고 불러야 돼. 너 왜 이윤호야? 라고 그런 질문이 똑같은 거야. 부모님이 너를 그렇게 정의했으니까 이름을 이해돼? 필요 조건이야. 딱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 충분 조건. 반대로 얘기해서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라는 얘기는 P이면 Q이다는 참이야. 자, 이 상황 속에서 Q는 P이기 위한 무슨 조건? 필요 조건이야. 그럼 기본적으로 반대로 얘기해서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그러면 Q이면 P이다는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이지? 다 세트로 가야 돼. Q가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야? 그러면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야? 충분 조건이야. 다 똑같은 얘기야. 오케이? 근데 약간 허점이 있을 수가 있어요. 필요 충분 조건이 나와요. 필요 충분 조건. 필요 충분 조건은 뭐냐면, 쌤이 아까가 아니고 방금 얘기했는데, 한쪽이 하나의 충분 조건이면 한쪽은 하나의 필요 조건이라며. 무조건 그렇지는 않아요. 어떤 상황이냐면, 똑같은 상황. 그렇지! 나 그거 얘기하려고 그랬어. P면 Q이다가 참이래. 선생님이 P면 Q이다가 참이면은 P의 진리집합이 조건, Q의 진리집합의 부분집합이라 그랬는데 나는 선생님이 아까 둘이 같아도 참이라고 얘기한 거 들었거든. 그럼 이때는 Q이면 P이다도 참이잖아. 그치? 요걸 갖다 수학에서 이제 명제에서 동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둘 다 참인 상황이야. 그러면은 봐봐. 선생님 분명히 P면 Q다가 참이면 넌 너의 충분 조건이고 넌 너의 필요 조건이라고 하는데 보니까 이 상황은 너는 너의 필요 조건이 아니잖아. 그치? 너도 참이잖아. 그치? 이 상황을 둘은 뭐라 그런다? P는 Q이기 위한 혹은 Q는 P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라고 부르겠어요? 필요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문제에서 막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줘. 뭐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 있지만 필요 조건은 아닐 때라고 한다면 이건 배제해놓고 이 상황만 보겠다 이런 느낌으로 나오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딱 여기까지 필요한 거 정리하세요. 그 다음에 3단 논법은 쉬우니까 빠르게 문제 풀어보고 마무리할게. 명제. 그럼 원명제가 뭐예요? 원래 명제. P면 Q이다. 원래 거.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은 순수한 거. 나는 그렇게 불러. 수학책에 그렇게 안 나와 있다. 배고프다. 당연하지. 오늘따라 왜 이렇게들 힘들어하니? 그렇게 아침 수업도 아닌데. 제가 말이 이해가 안 되는데 충분 조건이랑 필요 조건 뭘 알려고 쓰는 거예요? 뭘 알려고 쓰는 거다? 말이 이해가 안 된다면서 갑자기 사용처럼 물어보면은 질문이 두 개인 거야? 잘 모르겠어요. 아. 궁극적으로 충분 조건, 필요 조건을 어떻게 쓰느냐? 그냥 너무 깊게 알 필요는 없어요. 그냥 P면 Q이다 참인 상황이 여러 가지가 있겠고
거짓인 상황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 특히나 거짓인 상황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 그 거짓인 상황을 한 상황만 놓고 보고 싶을 때 필요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딱 하나만 볼 수 있으니까. 거짓인 상황은 여러 개라 그랬잖아. 참인 상황은 뭐 하나, 두 개밖에 안 돼 사실은. 거짓인 상황은 여러 개가 있으니까 필요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딱 하나만 놓고 볼 수 있잖아. 뭐 그냥 그렇게 해. 가볼까? 현세 불 좀 꺼줄래? 여기부터 시작이군요. 1번 볼게요. X가 소수이면 X는 홀수이다. 일단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이죠. 누구 발레? 2. 좋았어. 그러면은 역도 얘기해보시고 대우도 얘기해보고 참거짓 하라는데 일단 원명제가 거짓이니까 대우는 보나마나 해보나마나 뭐겠어? 거짓이겠죠, 그쵸? 그럼 대우부터 해보자. X가 소수이면 X는 홀수이다. 대우 해볼 거야. 부정하면서 뒤집어야 돼, 가정 결론을. 이면으로 엮인 게 가정과 결론이에요. 자, 해보자. 먼저 이거 부정되면서 가정으로 와요. X가 짝수이면 X는 소수가 아니다. 어때? 거짓이지? 짝수이면 소수가 아니래. 근데 2는 짝수지만 소수잖아, 그지? 거짓이고. 영명제 가볼게요. 영명제. X가 홀수이면 X는 소수이다. 이것도 거짓이지. 9 같은 거는 홀수지만 소수 아니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는 원명제도, 영명제도, 대우명제도 다 거짓인 거지. 2번. X 곱하기 Y가, 아이고, 뭐야. 0보다 크면, X가 0보다 크고, 이고, 심표는 이고예요. 심표 이고, Y도 0보다 크다. 참여 거짓이야? 거짓이지. 발레는. 정도가 되겠네요. 그쵸? 음수가 발레 정도가 되겠지, 그치? 그럼 대우명제도 보나마나 해보나마나 거짓이야, 그치? 자, 영명제 갑시다. 거꾸로 가네요, 이렇게. X가 0보다 크고 Y가 0보다 크면은 X, Y는 0보다 크다. 참여 거짓이야? 요건 참이죠, 그쵸? 0보다 큰 거 가정해 놓고 가는 건데, 그치? 3번. 사각형 ABCD가 평행사변형이면은 각B랑 각D랑 똑같다.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참이죠, 그쵸? 대각이잖아, 각B랑 각D. 보통, 쌤이 그때 좌표 평면좌표에서도 얘기했지만, 그 사각형 ABC다 그러면 좌상단으로부터 반시계 방향으로 이제 알파벳 이름 붙인다 그랬지? 그러니까 평행사변형이라고 가정을 해놓은 거지. A, B, C, D. 각 B랑 각 D랑 마주보면 대각이 같겠지, 그치? 그럼 대우명제도 당연히 참이겠고요. 역으로 가보자. 어떤 대각의 크기가 같은 사각형이면 평행사변형이다. 맞아, 틀려요? 대각의 크기가 같은 사각형이면 평행사변형이다. 틀리지? 발레가 뭐냐면은 니들이 알고 있는 사각형은 아마 아닐 가능성이 높아. 이렇게 이웃한 두 각이 같은 사각형이 있어요. 이웃한 두 변이 같은. 요런 사각형이 있거든요. 여기 이렇게 같거든요. 이렇게. 이거 무슨 사각형이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뭐뭐 사각형이라고 불러. 두 글자야. 이웃한 두 변이 같은, 각각 같은 거. 이게 연골이라 그래요. 연골 사각형. 방패연 같이 생겨가지고요. 연골 사각형이다. 이렇게 불러요. 넘어갈게. 자, 필요구조구조가 나왔네요. 자, 다음에서 P가 Q이게 무슨 조건인지 보는 거야. 자, P는 6의 약수고요. Q는 3의 약수래. 그럼 P의 진리집합이 어떻게 되지? 얘들아 참여해줘. 1, 2, 3, 6. Q의 진리집합은요? 1, 3. 그러면은 P는 Q이게 무슨 조건? 충분조. 저런. 얘가 얘 안으로 들어가기에 충분해. 얘가 얘 안으로 들어가기에 충분해. Q가 P 안에. 그럼 Q는 P이기에 무슨 조건인 거야? 충분하니까 충분 조건이라고. 얘는 얘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다이어트가 필요 조건이다. P는 Q이기엔 필요 조건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진리집합 포함 관계가 윤호 이거 큰일 났네. 지금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얘는 얘에게 무슨 조건이라고? 필요 조건. 그래, 필요 조건이라고. 그래서 1번은 P는 Q이기엔 무슨 조건이라고? 필요 조건이. 알겠지? 자, 2번 정삼각형이다. 두 각의 크기가 같다. 다시 말해서 뭐야? 이등변 삼각형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얘들아, 정삼각형이 많아요? 이등변 삼각형이 많아요?
이등변 삼각형 훨씬 많죠? 정삼각형은 세 변의 길이가 모두 같아야 되고 이등변 삼각형은 두 개만 같아도 되잖아. 즉 정삼각형의 집합이 이등변 삼각형 집합의 부분 집합이지 충분 조건이 되는 거지.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강호야 너 화났니? 아니, 표정이 이렇게 뚱해 있어가지고 괜찮지? 자 P 볼게요. 얘들아 A 플러스 B의 제곱이 A 마이너스 B의 제곱이래. 이제 그냥 보고서는 알 수가 없으니까 수직 정리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A제곱, B제곱, A제곱, B제곱 다 날아가고 2AB 마이너스 2AB 나와서 4AB니까 결과적으로 A 곱하기 B가 0이다. 요걸 만족하는 모든 것들이 P의 진리집합이 알겠어? 근데 Q의 결과가 똑같네? 둘은 무슨 관계? 그렇지, 필요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똑같은 얘기하고 접벌어져 있으니까. 이제 집합 간의 관계로 갈게. 다시 한 번 더 얘기 드립니다.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그럼 P의 진리집합은 Q의 진리집합의 부분 집합이야. 알겠어? 필요 조건은 Q가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라는 얘기는 Q가 P를 품고 있어야 되는 거야. 말하자면 부분 집합으로 데리고 있어야 되는 거야. 알겠어? 우리 엄마가 나를 임신했을 때 나는 엄마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야. 엄마는 나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 그냥 그렇게 또 이해해도 괜찮아요. 아시겠어요? 자, 가봅시다. 먼저 부등식으로 나왔으니까 반드시 수직선으로 가셔야 돼요. 자, 볼게. P의 진리집합이, P가 지금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이고, 이거 뭐야? 거나 이제 5 이상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진리집합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5 해놓고 이게 지금 수직선상에서 P의 진리집합이고요. Q, R은 몰라. 근데 Q는 A 이상이래. 그러니까 A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가는 녀석이고요. 얘는 B부터 시작해서 역시나 쭉 가는 녀석이야. 여기다 얹어야 돼. 근데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래. 지금 P가 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래. 그러면 얘가 P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지. P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어야 되는 거니까. Q가 P. 뭐야? Q가 P가 이게 필요 조건이네? 그럼 Q가 P를 데리고 있어야 돼. P는 Q 안에 들어가야 돼. 맞아? 그러면은 이놈의 자식은, 너는 P를 데리고 있어야 되는 거구나. Q가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니까. 그럼 얘가 시작이 어디여야 되겠어? 대충 아무리 거칠게 러프하게 잡아도 이런 데서 출발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P를 온전히 다 데리고 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 그치? 그럼 A라는 녀석은 마이너스 1보다는 어때야 돼? 일단 작아야 돼. A는 마이너스 1보다 일단 작아야 돼. 그 다음에 등호의 여부에 대해서는 고민해 보라고. 서윤아! 둘 다 색칠된 동그라미니까 갖다 붙어도 둘 다 가진 채로 출발하니까 등호 붙어도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붙어도 되는 거야. 같이 출발하는 거니까.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야. 만약에 얘가 색칠이 안 돼 있어. 이렇게 돼 있어. 그럼 갖다 붙으면 돼, 안 돼? Q가 P보다 하나라도 더 가져야 되거든. 필요 조건이니까. 윤호 이해되지? 이 새끼 안 됐어, 너. 빨리 얘기해. 아니, 됐어요. 거짓말이지? 진짜? 진짜? 자, 그다음 봅시다. R은 P이기 위한 또 충분 조건이래. 얘가 P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니까 얘는 P 안에 들어가야 돼. 출발이 어디가 돼야 되겠어요? 이런 데서 하면 큰일 나지. 이렇게 쭉 가다 보면 P가 가지지 못한 걸 얘가 가져. 그럼 부분집합이 아니잖아. 마이너스보다 커야 돼? 그럼 여기서 이렇게 출발하면 여기를 가지게 되는데 얘가 이렇게 여기를 가지게 되는데? 어디서 출발해야 돼? 대충 여기서는 출발을 해야 돼. 거칠게 잡으세요, 거칠게. 일단 B가 뭐보다? 5보다는 커야 돼. 돼요? 같은 거를 그 다음에 생각할 거라고. 일단 거칠게 잡아. 등호고 지랄이고 그냥 잡아. 그 다음에 붙여도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하라고. 지금 파란색, 흰색 P하고 R은 P가 더 가져야 되지. 그러니까 R이 더 가지면 안 되지. 근데 둘 다 색칠돼 있으니까 갖다 붙여도 돼요, 안 돼요? 된단 말이야. 둘 다 가진 채로 출발하는 걸. 붙어도 된다 이거는. 그러면 A의 최대값은 마이너스로 자꾸 나갔다 그랬는데 최대값은 마이너스 1이겠죠. B는 5 이상이라고 했는데 최소값은 5겠죠. 답은 마이너스 1과 5 이렇게 되는 거라고. 됐나? 윤호 표정이 안 좋은데 너 이해 안 되지? 어렵긴 하지?
용어가 쏟아져서 그래. 별거 없어. 별거 없어. 자, 이제 3단 논법은 뭐냐면 얘들아 간단해. P면 잘 들어. P면 Q이다가 참이래. 진짜 간단한 거야. 근데 Q이면 R이다가 참이래. 그럼 P와 Q는 무슨 관계? P와 R은 무슨 관계일까? 부분집합. 아니, 조건 P와 조건 R에 대해서는 P는 R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겠어요? 충분 조건이겠지? 서연아! 자, 얘가 참이라는 얘기는 조건 P의 진리집합 P가 조건 Q의 진리집합의 부분집합이야. 근데 Q이면 R이다라 그랬으니까 조건 R의 진리집합이 조건 Q의 진리집합을 부분집합으로 데리고 있어야 하잖아. 그럼 이제 Q 떼고 생각해 보라고. 얘가 얘의 부분집합이니까 얘는 얘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 되므로 P이면 R도 뭐가 되는 거라고? 참이 되는 거라고. 잘 들어. 잘 들어. 배가 고프면 밥을 먹는다. 밥을 먹으면 똥을 싼다. 둘 다 참이지. 결국 그러면은 좀 이상하게 되지만 배가 고프면 똥을 싼다. 참이야 거짓이야? 참인 거야. 알겠어? 중간에 뭐가 많이 생략이 돼 있지만 배가 고픈데 마지막에 어? 아니 방금 얘기한 거 말이 이상한 거야. 이상한데 비교하자면 그런 아니, 거라고. 그게 아니라 그 이제 밥을 먹으면 똥을 산다는데 그게 왜 가면은 그 참이라고 가정을 하자고. 배가 고프면 밥 안 먹어 너? 밥 먹어요. 참이잖아. 밥을 먹으면 똥 안 싸? 참이잖아. 배가 고프면 결국 똥을 싸야 되는 거잖아. 뭐가 중간에 많이 생략이 됐지만 참이야 거짓이야? 그렇지. 배가 고프면 똥을 싸야 사람은. 뭐가 중간에 많이 생략이 됐지만은 이해돼? 이 비교하자면 이런 거라고. 이해돼? 이거 별로 어려운 단원이 아닌데 되게 어려워. 어렵게 생각하지 마. 여보세요? 조건 PQRS에 대해서 지금 먼저 뭐가 나와서 조건이 P면 Q이다가 참이래. 그 다음에 봐봐. 나달이면 낮Q가 참이래. 쌤이 아까 원래 명제가 참이면은 뭐도 참이라 그랬어요? 대우도 참이라 그랬지? 그럼 나달이면 낮Q이다가 참이면 부정한 다음에 뒤집은 Q. 야 얘들아 낮 P 부정의 부정은 뭔데? 그건 이제 자기 자신일 거 아니야. 아닌 게 아니다는 이다잖아. 낮 P는 뭐겠어요? P겠죠, 그쵸? 부정의 부정. Q이면 R이다가 참이다라는 거야 지금. Q이면 R이다가 참이래 지금. 3단 논법 문제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R이면 나데스다도 참이래. 참 이것도 참이래 지금. 자 이렇게 정리해 놓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얻어낼 수 있는 게 뭐야? P면 Q이다, Q면 R이다, R이면 나데스 참이니까 P면 R이다도 참이고 P면 나데스다도 참이고 Q이면 나데스다도 참이야. 요런 흐름이야. 가보자. R은 P이기 위한 R과 P를 보고 있네. R은 P이기 위한 지금 P면 R이다가 참이니까 R은 P이기 위한 무슨 조건? 필요 조건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벤 다이어그램 가자. P가 Q 안에 들어가 있고 R 안에 다 들어가 있고 S의 여집합이 다 들어가 있는 거야. 알겠어? 자, R은 P이기 위한 무슨 조건? 필요 조건. 되시죠? 2번 S는 not P이기 위한 S는 not P라 그랬죠. 그럼 S가 얘를 데리고 올게 쌤이. P면 not S가 참이니까 여기서 대우 명제 쓸 거예요. S이면 not P다가 참이 알겠어? 대우야 대우. 그러면 S는 not P S이면 not P다가 참이니까 S는 not P가 무슨 조건? 충분 조건. 참이 되기에 충분한 조건. 근데 여기 인다이어 그래서 충분 요건이 많이 안 되잖아요. 뭐가 말이 안 돼? 그 P가 아니 그 S가 뭐라서 P보다 작잖아요. P보다 크잖아요. 이거 S의 여집합이야? 네. 그럼 S는 여기가 되겠지? 어? not P는 진리집합이 P의 여집합이야. P의 여집합은 이거 제외하고 몽땅 다야. P의 여집합이 됐나? 이게 이제 3단 논법이에요. 이제 다음 시간 더 어려운데 증명인데 충분한 고민을 하시면서 문제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제대로 됐겠지?